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5일입니다. 오후 6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실을 중시하지 않고 좌파적 이념을 앞세우다 보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 언론사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리버럴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신문이죠.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과 논평을 구분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정확하게 보도하고 논평은 확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겨레 신문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14일 사설을 통해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왜곡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역시 입장은 이념적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 김정은을 무리하게 비호하려는 자세가 드러나 보입니다. 어쨌든 한겨레 신문이 뉴욕타임스를 비판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보입니다. 어색하게 보입니다. 저널리즘의 정통인 뉴욕타임스를 저널리즘을 이념적 선전선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겨레 신문이 또 비판한다. 뉴욕타임즈를 한겨레 신문이 비판한다. 이거 좀 뉴스감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하고 공정하게 비판하면 좋은데 읽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2일자에서 중립적인 싱크탱크인 워싱턴의 CSIS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16곳 정도의 미사일 기지를 설명을 하면서 아직도 그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오히려. 특히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삭감몰이라는 데 있는 미사일 기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문가 검증 약속을 깨고 비전문가인 기자들만 불러놓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정은도 이것이 대단한 진전이다. 또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한 것도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상당한 타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적극 나서가지고 아주 빨리 나서가지고 북한 측 입장을 설명을 하듯이 대한민국 입장에서가 아니라 첫째, 북한은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삭감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은 미국에 도달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 미국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국민들이, 언론이, 또 황교안 총리 같은 분이 이렇게 비판을 했죠. 왜 의무가 없느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다. 동시에 2005년 9월 19일 육자회담 합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해에 핵실험을 하니까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1718호를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대북제재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5항에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북한이 또 미국의 국무부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을 폐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삭간몰에 있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공격하는 것인데 미국 공격하는 게 없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느냐. 한국인 입장에서 설명해야지 왜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설명하느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빅터 차 CSIS 석좌연구원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북한 편을 드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 황당하다, ridiculous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덧붙였어요. 페이크 디플로마시냐. 가짜 외교하는 것이냐. 가짜 외교는 뭐냐. 외교는 원래 국가와 국민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적을 위한 외교, 김정은을 위한 외교가 아니냐 하는 함축미가 들어가 있는데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를 가리켜가지고 그런 비판은 대체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거나 이미 알려진 내용을 재탕한 것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이제 막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시점에 북미 핵협상은 양쪽이 힘겨루기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는 민감한 시기에 분명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건 우려스럽다. 참, 이 문장이 이상하네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분명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건 우려스럽다. 그런데 누구한테 민감한 시기죠? 민감한 시기라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감한 시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속 없는 미국, 북한 회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그 여파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안보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두 번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 서가지고 민감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언론 보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이 국내에서 많이 써먹는 말입니다. 그게 뉴욕타임스에게 통할까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북한과의 협상의 목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은커녕 북한이 계속 한국과 미국을 속이고 있는데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 제기를 해서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이지 북한에 불리한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그런 덮어두고 그것이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문재인 정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사실이라도 덮어두고 나가자. 그리고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겨레가 무슨 자격으로 우려스럽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우려는 누구를 위한 우려일까요? 문재인 정권에게 걱정이다. 문재인 정권 편에서 참 걱정스럽다고 하지만은 많은 한국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김정은을 증오하는 미국에 감사하는 한국인들은 오히려 좋아하죠. 오랜만에 뉴욕타임스가 진실을 보도해가지고 트럼프도 정신 차리겠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 차리겠구나. 이제 속지 않겠구나. 이런 점에서 우려가 아니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박수를 보냈는데 한겨레는 우려스럽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금 어느 입장에 서 있습니까? 역시 북한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네요. 한겨레는 CSIS가 언급한 삭간물 기지는 새로 드러난 비밀 기지도 아니며 사정거리 500km 이하인 스커드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지로 미국 타격 용인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겠죠. 미국에는 아무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도 사실은 관계가 있죠. 왜냐? 500km 이하인 스카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다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 말은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이 만들어낸 말인데,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만은, 미국에는 참 위협이 되지 않지만, 되지 않으니까 왜 미국이 시비를 거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미국 사람이 해야지 한국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됩니까? 한국에는 심대한 위협이 되죠. 불과 서울과 130km 떨어진 거기서 스커드에 핵폭탄 실어가지고 눌려버리면은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텐데 이게 한겨레 신문이나 김무경 대변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걸 지적하는 게 오히려 우려스러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겨레와 김무겸의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언론의 입장이 아니죠. 다른 사람 입장이죠. 그 다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든지 김정은 입장이 아닐까요? 핵폭탄이 터지면 수십만 명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억지 논리로서 김정은, 문재인을 비호할 수 있는지, 그런 언론이 한국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게 팩트다. 팩트가 아니죠. 팩트가 아니죠. 이것은 김의겸 씨의 팩트죠. 팩트가 아니죠. 틀렸죠.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제규범입니다. 2005년 9.19 선언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겨레는 또 이렇게 비판을 이어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보수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문재인 정부 비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관해 사실 확인 차원의 설명을 하자 일부 신문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 공개까지 했다. 미국발 기사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정부 비판에 활용하려는 건 정치 행위일 뿐 언론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이야기라는 것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북한 대변인이란 말이 13일, 14일 SNS에서 얼마나 많이 유행한 키워드가 되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북한 대변인이란 말을 보수 몇몇 언론이 한 게 아니고 맨정신을 가진 국민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수로 몰지 마십시오. 보수. 핵폭탄이 떨어질 때 보수만 죽입니까? 좌파 머리 위에는 핵폭탄이 안 떨어집니까? 이런 것을 정치 행위라고 매도하는 것도 참, 정치 행위, 언론의 역할에서 벗어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헛웃음을 짓게 하는 말이다. 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뉴욕타임스의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왜 정부에게 물었어야죠. 왜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 국민이 미국 신문 보고 알아야 되느냐. 왜 서울에서 130km 북쪽에 서울을 한 방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았냐. 왜 핵미사일 방어훈련하지 않느냐. 왜 수도권에 사드 배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서야
그게 대한민국 언론 아닐까요?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까? 또 이렇게 따져있어야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 능력, 더구나 국정원은 서울을 때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폭탄을 지금 소형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핵도 미사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평화가 왔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무기로서의 우위에 서 있는 재래식 군사력, 특히 공군력을 포함한 그것을 약화시키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을 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전제가 틀리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했던 설명과 CSIS가 내놓은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따졌어야 할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보 과장 왜곡한 것은 조갑제닷컴에 들어가서 한겨레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등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왜곡입니다. 조작에 가까운 왜곡입니다. 그 문서에 촛불 시위 진압용이란 말이 없고 태극기 집회든 촛불 시위든 과격화해가지고 국가기관을 점거한다는 사태가 나올 때에 대비한 문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이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고 하니까 그걸 한겨레 신문은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서 마치 김무사가 촛불 집회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을 펴려고 했다, 모의를 했다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겨레 신문이 뉴욕타임즈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